이 대학생, 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데 정말 진보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이게 종북 반미 연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꽃술까지 흔들었어요. 그 왜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꽃술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왜 그걸 갖고 흔드냐 했더니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해서 따라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슨 저기 북한에서 공연단 오면은 이 합동 공연도 하겠다고 또 거기 여대생들은 얘기했고요. 여기서 제일 기가 막힌 것은 김정은에 대해서 백두 칭송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통일의 웅대한 꽃이다. 우리가 김정은이 그렇게 위원장께서 그 서울에 오신다고 한 그 결단을 환영한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는데 정말 대학생들 맞나요? 얘네들 인권을 배운 건가요? 주사파의 후예들이죠, 사실. 과거 80년대 김일성 배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신께서 내려줬다고 이렇게 발전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정권 핵심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누군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맥락 상산에서 자, 얘네들이 만든, 얘네들 표현 쓰겠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 자, 백두칭송위원회. 여러분들 아시죠? 백두혈통이라고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이 혈통을 백두혈통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은 백두산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연해져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더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태어났다. 그래서 딱 보면 김정일 봉도 있어요. 백두산과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자, 백두칭송위원회는 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남북 화해를 이야기하고 사진 찍었다. 그러면 백두칭송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한 이야기일 뿐이고, 자, 백두 그야말로 현 북한을 칭송한 이야기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럼요. 그 이후에 그들이 뭐 김정을 이야기하고 연호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영주님께서 북한 가서 살라고 보내야 됩니다. 정말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듣뜸이라도 안 가겠죠. 안 가죠.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던 사람들 거기서 말 못하면요. 비슷한 말. 김정은 연호하면 깜빵 갑니다. 김정은 장군님 안 하면요. 흥분해서 김정은 그대로 깜빵 가요. 김정은이 무슨 장군이에요, 정말. 아우. 군대 안 간 인간들 벌레 그렇습니다. 걔도 군대 안 갔잖아요. 김정은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요. 백두 대낮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 미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딱 사진 찍는 건 그것부터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계속 밀어가는 거예요. 그 큰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위기가 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백두칭송위원회가 나왔고, 좀 이제 김정은 뭐 대통령 만들기 운동도 나올 거고 별의별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우리는 뭐 민주주의 사회고 뭐 그걸 뭐 우리가 뭐 법적으로 억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혈압이 이미 오르셨겠지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네, 더 올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그 선언문의 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부, 국민들이 보여준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가히 경이적이었다.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감동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단이 있다. 이야, 정말 이런, 아무리 우리가 자유도 좋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적적인 행위를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혈압 올려드리는 거. 국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 단 4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의 난파 간첩들이 득식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뒤에 공안 당국에 그 다음날로 딱 말하자면은 자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위장 자수자였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북한이 얼마나 교묘하게 했냐면은 말하자면 돈을 횡령했다. 이래갖고 10만 불 횡령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당국하고 입까지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 기밀 수출을 하는 말하자면 대북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우리 정보를 그냥 완전히 저쪽으로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됐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북한에다가 충성 선물로 해가지고 쌀 200톤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값이 오르고 쌀이 없어진 거 아닌데 이게 이 사람 혼자서 1억 5천만 원 주고 쌀 200톤 바쳤겠는가? 이거 한번 저는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뭐 난파 간첩 할 것 없이 또 군 통제선을 뚫고 또 탈북을 시도한 단 5명밖에 없고 건수로는 4건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네. 그 주말이면요. 네. 도둑이 안 잡혀요. 네. 이제 건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10명, 수요일 날 10명,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 날 10명, 금요일 10명인데 토요일은 안 잡혀요. 그럼 우리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토론합니다. 자, 주말에는 도둑도 쉬기 때문에 안 잡힌다. 2. 도둑은 똑같이 도둑을 하고 다니는데 경찰이 쉬니까 안 잡힌다. 자, 여러분 어떤 걸까요? 이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이제 간첩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간첩질 하기가 매우 쉬워졌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분위기가 이런데 뭐 이제 숨어서 안 합니다. 그렇죠. 명함도 돌린대잖아요. 나 간첩 이래갖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인터넷도 못 하니까 지시를요 쉽게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가가지고 베이징 가가지고 지시 받고 오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굳이 뭐 밀항선 타고 북한 평양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주로 해주로 올라가죠. 원산에 훈련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가볍게 베이징 가가지고 이제 다 만나서 식사하고 공작금 받고 와도 아무도 노타치 모르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인터넷 가지고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과거 이제 그 기무사나 또는 저기 국정원에서 했다가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가 이제 또 뭐 선거에 개입해서 이제 개입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다 손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간첩 잡는 이런 데서 무방비 상태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무방비 상태. 그러나 그리고 또 이 정부는 간첩을 잡아서 발표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 북한을 자극할까 봐서. 간첩 잡았다 북한에서 뭐야 니들 말이야. 우리 남북 화해하는데 말이야. 니들 우리 간첩 잡는 너 이럴 수 있어? 이게 겁나니까는 잡고도 못하고 잡고도 아마 대충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문제예요. 지금 간첩들하고 굉장히 간첩들 이제 그동안요 이게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간첩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애들이. 그런데 애들이 한국 사회에다가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동화가 돼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근데 남북 관계가 이제 화해가 되니까 북한의 영향이 이제 미쳐오니까 움직여야지. 갑자기 말이야 어떻게 되면 말이야 북한에서 내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간첩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명확하게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4번째로 이제 잡혔다는 군 기밀 누출을 했다는 위장 난파 간첩 위장해 갖고 자수했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 보위성이 모든 자금도 주고 교육까지 시킨 거예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뒤에 남북 화해 다 한 뒤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는 엄연히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김정숙 이 어떻게 북한에서의 실질적인 하나의 이제 대장이다 뭐 이런 것 같다는데 이름이 참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김정숙 왜냐하면 김정숙은 김일성의 그 이제 부인이었고 본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그 엄마였죠. 그래서 굉장히 우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는 이제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상관은 없겠죠. 이제 김정숙이라는 그 이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인도에 가서 여러분 김정숙 여사가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 참 놀란 게 연설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촛불 혁명은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허황의 일로 갔으면은 그냥 사교와 친교 정도에서 와야지. 거기서 왜 촛불혁명은 뭐 위대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고 하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힐라리를 넘어가지고 성청동 힐라리가 되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할
뜻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리소연 씨께서 네. 간첩들이 서울에서 동창회도 하겠네요. 진짜 동창회 하겠네요. 평양 남산중학교, 평양에서 남산중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뭐 평양공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짜 간첩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동서독이 통일된 다음에 네. 동독의 이른바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우리 시험 국정원 문서겠죠. 네. 간첩 명단에 나온 거예요. 서독에 파견된 간첩 명단에 딱 까졌습니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서독의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 네. 또는 그 전에 드러났습니다만 서독 수상실의 비서 이런 사람이 간첩인 게 드러난 겁니다. 서독이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통일됐기 때문에 이제 덮고는 갔지만은 혹여나 저는 이제 혹여나 표현 쓰겠습니다. 저도 또 명예훼손 걸리기 싫으니까 혹여나 지금 북한이 그런 걸 협박하고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제대로 안 되는 말이야. 까버리면 니들 끝나죠. 국내에서 끝나는 거죠. 그건 발발 떨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혹여나. 저는 네. 혹여나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네, 실제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요. 지금 네. 북한이 네. 사실 남한에 우리는 또 동서독과 틀린 게 주사파라는 게 있었거든요. 주사파는 말 그대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수령으로서 받들어 모신 그 김일성이 집단들입니다. 주체다 이런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그 집단들이 80년대, 그 집단은 지금 50대, 지금 네. 60대, 40대 이렇게 됐죠. 그 집단들 가운데서 일부라도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면 잡니다. 네. 그 종북 단체, 반미 단체인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데서 쓴 용어를 보면 싸그리 이제 북한식 용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열렬히 칭송합니다라든가 가열차게라든가 감히 준동하지 못하도록 가히 경이적이다. 이거는 북한 방송에서 내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진보 연합에 소속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종북 단체라는 거죠. 북한 방송 매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생 진보 연합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갖고 쭉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그 열린우리당 여기에서도 굉장히 북한식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총화하자. 네, 맞습니다. 예, 총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명서 나올 때 보면요, 네. 북한식 문자 있는 건 느껴요, 제가. 그럼요. 특히 한국 노조들에서 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북한식 문자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열린우리당부터 그 시즌2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식 용어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볼 때 이 지금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 겐세이, 야지 놓는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식 용어가 일본어인지도 모르고 이은재, 조경태, 장제원 씁니까?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그런 점에서 친일 한국당이다 이런 소리 듣는데 정말 친일 청산이라는 거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용어에서 그리고 야지, 겐세 이런 거는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와바리는 조폭 용어예요. 그런 것처럼 겐세이라든가 또는 야지 점잖은 일본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 일본어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게 일본어인지도 모르고 쓰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음 총선에서 이런 일본 용어 쓴 사람 싹 날려주시기 바랍니다.